안녕하세요. 어제 뉴욕장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S&P는 0.4% 정도 상승하면서 또다시 신고점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한 주 동안 4.7%가 상승한 건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애플과 현대기아차 그룹과의 협상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빠르게 다양한 외신 기사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블룸버그의 기사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시간으로 2월 6일 오전 6시 30분에 애플이 현대기아차 그룹과의 협상을 잠정 중단했다는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5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 알려들었던 내용은 저도 영상에서 어제 언급해드린 대로 애플이 기아차와의 협상에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통제권까지 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아차 관계자들과의 협상에 난항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런 갈등이 결국 애플 기아차 협상 중단으로까지 발전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네요. 이 기사에서는 이 비즈니스 영어에서 보기 드문 어휘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업셋, 애플이 자신들의 신비주의가 깨져서 화가 났다고 블룸버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아래의 내용들은 이미 지난주 시장에 알려졌던 내용들이 다수입니다. 이 현대차와 애플과의 협력에서 현대차가 하청업체 역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현대차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어제 일본에서도 이 애플카와 관련된 소문이 돌 때 일본의 전문가들 역시 보수적인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하청업체 역할을 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애플이 현대기아차 그룹과 협상을 재개한다면 애플카 제조 파트너는 기아가 될 것이라고도 이 기사는 언급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애플의 입장은 어떨까요? 현재 애플은 자동차 산업에 진출할 기술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다양한 업체들과 협상을 해보고 또 고민을 할 시간이 많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기사는 지난 1월 초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 달 사이에 애플의 현재 상황이 여기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요. 애플이 물론 다양한 분야의 자동차 전문가들을 영입했고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다들 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재택근무요. 지금 자동차를 기획하고 준비할 만한 상황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애플카 출시 시점이 2024년이라는 의견이 많이 언급되었지만 외신에서 보는 예상 시기는 이보다 조금 더 뒤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 시간 2월 5일 오전 시간대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기아가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카 생산을 위한 파트너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보다 한 발 앞서서 CNBC에서도 현대기아차 그룹과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분명히 현대기아차가 애플과 향후 전기주행차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은 팩트입니다. 구체적으로 생산 파트너로서 기아차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도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애플이 협상에서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 기아차가 전부 양보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기업 간의 협상이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지만 애플은 일반 소비자인 저희로서도 참으로 까다로운 회사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다른 기업과의 협상에서 고자세로 나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장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 상황이 기아차 주가에 부담인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개파락으로 장을 시작할 것 같긴 합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1월 중순에 들어왔던 기관의 순매수 물량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기관의 특성상 상황이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큰 기관들이 뉴스만으로 주식 매입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한번 보면요. 최근에는 계속 순매도를 보여왔습니다. 월요일 장에서는 개인들이 장 시작부터 매도를 하면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받아내는 형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뉴스로 급등한 주식은
보통 상반되는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격히 되돌림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 모두 예상할 수 있을 건데요. 기아차 주가는 정말 단기간에 급등한 것은 맞습니다. 1년 사이에 5배 가까이 오르는 건 정말 드문 케이스죠.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분들이 헤드라인 악재로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매도를 하시기 전에 기아차의 밸류에이션을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아차와 애플의 협력설이 나왔을 때 애플카를 보고 투자를 하셨다면 이제 기아차를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닌 미래 핵심 테마인 전기차 성장주로 보셔야 합니다. 애초에 기아차가 주목을 받았던 것도 전기차에 대한 현대기아차의 준비된 경쟁력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기아차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애플과 협상이 생각보다 길어져도 인내심을 가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기아차 자체의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에는 자동차 업황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실적 상승도 예상되는데요. 이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2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전망에는 애플카 기대감이 기존에 따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측면에서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작년부터 유동성 장세 속에 크게 상승을 했지만 사실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마침 애플카와 전기차 이슈로 기아차 주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크게 받으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었죠. 기술적으로는 이런 주가 상승을 비이성적인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기아차 주식이 못 받았던 관심을 제대로 받는 시기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차의 경우에 개인의 물량들이 많이 있기에 이 장 초반 개파락에 급하게 반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